예, 인천 남동을의 이은기 의원입니다. 2012년에 MBC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길거리에서 100만 명의 국민들이 MBC 파업에 동의하는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은 언론 노동자들의 역사에 공정방송 파업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근로조건 아닌 공정방송 파업에 대해서 합법성을 인정한 아주 의미 있는 파업이고, 이게 언론 노동자의 특수성을 법원에서 인정한 그런 파업이었습니다. 이진숙 후보, 이거 기억하세요? 소셜 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서, MBC 소셜 미디어 대응 자문 제안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이게 이 후보가 본부장으로 계실 때 계약 체결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홍보국장 아니면 기획홍보본부장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PPT 넘겨주세요. 이 계약서 내용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SNS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계약해서 뭐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론을 조작해서 MBC에 유리하게 노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여기 국면에서 MBC 사측이 여론 형성을 해서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제 제가 지적했죠. MBC 내부의 트로이컷 갖고 내부를 통제했잖아요.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를 통제하고, 외부는 이런 계약을 통해 갖고 외부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어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요? 예. 여기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여론 조작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 금액도 총 6개월 동안 2억 5천만 원이에요. 이 정도 계약 MBC에서 이 정도면 그냥 하는 계약입니까? 액수가? 말씀하신 대로 답변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액수의 계약이 통상적입니까? 큰 계약입니까? 이런 용역 계약에서. 워낙 여러 가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계약 내용을 조각 잘라갖고 총 2억 5천의 계약을 했어요. 맞죠? 네. 이 계약 내용이 후보는 어떤 내용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민노총 언론노조가 170일 MBC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고, 이 170일은 쉽게 이야기하면 1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마 일반 기업 같았으면 회사가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됐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죠. 이 파업은 공정방송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고. 이례적으로 언론 노동자의 근로조건 이해 파업을 합법성을 인정한 파업이에요. 근데 그 파업을 무력화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들여갖고 노조 파괴 공작, 아니면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몇 명이 파업에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1000명에 가까운 사원들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일자리를 집어던지고 업을 뛰쳐나갔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세요. 이 파업은 대법원에서 합법적인 파업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라고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아주 상징적인 파업이에요. 그건 이후에 그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는 회사 임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그만 얘기해. 다음 PPT 보세요. 여기 계약을 했던 공희훈 전 위키트리 대표가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최근에 MBC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와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착수금도 반환했다. 지금 후보자의 청문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공 전 대표가 저렇게 발언을 했어요.
저렇게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저런 멘트를 했어요, 언론에 공개적으로. 근데 본인은 저게 아니라고 혼자 우기고 있어요. 파업의 합법성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계약 내용도 계약 당사자인 공 대표가 저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근데도 인정을 안 해요?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1,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파업에 나갔고 저희는 회사를 지킬 후보자님, 의무가 있었습니다. 공정한 파업이라고 판결 대법원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 얘기 좀. 저희는 그때 당시에 2012년 1월 말경에 맨날 기자들이 노조가 어떻고 불법 파업 얘기하잖아요. 대법에서까지 공정방송 파업이라고 합법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건 그 얘기 그- 더 이상 하질 마세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판결이었죠. 아니 그리고 공영훈 대표가 공 대표가 그럼 저 얘기는 지어서 한 얘기입니까? 본인이 위증을 하든지 저분이 거짓말 둘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는 아니 잠깐만요. 저분이 거짓말한 거예요. 저거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는 게 저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게 당연히 그러면 둘 적절치 중에 한 분이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회사의 입장에서 170일간에 걸쳐서 파업을 한 후보자님 상황에서 저분 얘기가 회사를 맞고 지금 지키려고 위증이면 저분 얘기가 맞고 위증이면 책임지실 거죠?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의견이 당시의 아니고 실상을 그 당시에 말씀드리는 계약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계약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약 당사자는 김재철 사장하고 저분이에요. 본부장 저기 후보자님은 아니세요.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용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고 아는데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회사에 엄청난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 발생해서 아니 그럼 대법 판결은 뭐예요? 그 파업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대법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2012년 1월 말에 일어났던 파업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후보자님 MBC 내부에는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직원들을 사찰하고 외부는 저렇게 여론을 조작해 놓고 그렇게 아니라고 태연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건 말씀- 범죄 행위예요. 엄청난. 이게 그때 MBC의 인트라넷이 해킹당했던 자료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그때 그 오늘의 식단 콩밥 아니 어제 홍밥이라고 하면서 참고인으로 나온 MBC 분들이 트로이컷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호찬 본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콩밥 쥐떡 이런 모든 것들이 직원들이 사찰 당하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회사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콩밥, 쥐튀김, 조인트, 제철 음식을 잠깐만요. 조각조각 씹어봅시다. 이훈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이거 주세요. 예, 그거 내리십시오. 아니 지금 피켓 투쟁하십니까? 지금 그 자연인 이진숙이 아니시라면서요. 공인 이진숙이 되려는 관문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점점 더 불리한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질의의 주도권은 의원에게 있다. 그래서 답변하라고 요구할 때 답변하라고. 제가 어제부터 지켜보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말을 씹고 들어와서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이 답변하라고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양속으로 이렇게 드는 거 전 처음 봤어요.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 자체가 자 잠깐만요. 여야 간사가 나가서 협의하고 오세요. 예 그리고 이훈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예. 2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이 공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그 후보님 얘기한 거하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확인되면 만약에
후보님께서 거짓말이면 위증이에요. 책임지실 거죠? 첫째, 저는 증인이 아닙니다. 둘째, 공훈의 대표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는 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저는 당시 선서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의견을 아니 말씀드리는 선서 안 겁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MBC는 2억 5천 되는 이런 용역을 자주 합니까? 통상적인 용역입니까 이게? 워낙 본부가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고 계약을 각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유사계약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고 이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상적이 아니죠. 그때 회사가 쓰러질 판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인은 다른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건 엄청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더욱 내부는 트로이커스 통제하고 외부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여론 형성을 조작하고 엄청난 범죄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저 공 대표님하고 이게 서로 누가 거짓말인지 확인을 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그게 확인되면 물러나실 거죠. 저희는 170이라는 다른 얘기 하지 엄청난 말고 기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물러나실 위기 거야. 관리를 물러나실 하려고 거예요, 했던 안 나실 것입니다. 거예요. 아니 파업은 합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대법까지. 저희가 발생 당시에는 사규를 어기고 아니 일자리 동문서답 하시지 뛰쳐나간 말고 이거 확인되면 사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 좀 위기 끊어요.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 확인되면 그만 두실 거예요? 답변하세요, 빨리. 아니 이게 거짓으로 확인되면 그만 두실 거냐고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진짜네 그럼. 위기 관리 계약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말씀하신 게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사퇴하실 겁니까? 저의 사퇴 여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내가 증언한 거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거짓으로 지금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훈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면 사퇴하셔야 합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개혁신당 화성을 이준석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헌법 18조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를 오늘 꺼내들 때 사실 정책 질의를 하려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방금 전에 이용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트로이컷이라고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언론에서 제기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그런 위키트리와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성실하게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최근에 이런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의 경각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지도 높은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더 성실하게 하시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우선 HTTPS 검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인터넷 사이트 접속할 때 원래 HTTPS 주소로 들어가는 곳들은 전부 다 보안 통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가로채서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에 HTTPS 차단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음란물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인터넷 접속했을 때 HTTPS 주소로 접근했을 때 행선지가 어딘지를 서버에서 중간에 가로채서 만약에 그것이 국가가 지정한 불온한 사이트면은 아예 들어가는 걸 차단한다는 것인데요.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 18조에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사이트 접근한지를 국가가 전수조사해서 판단해서 제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일각에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이 부여하는 개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통신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N번방의 비밀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사이버 레커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임명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찾아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사실 두 가치의 충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산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기통신사업법의 22조의 5를 보면요.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검열 서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전송하는 이미지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겁니다. 서버가 들여다보고 음란물이든지 아니면 불법 자료라고 생각하면은 전송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서버가 들여다본다는 건 전수조사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사진을 전송하든지 어떤 사적인 통신 같은 것들도 다 서버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아무리 범죄 예방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이면요. 음주단속을 전수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규제 위주의 통신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혹시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과 검사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위 체리 따봉 문자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은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봤습니다. 이 두 분의 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하필이면 왜 국산 메신저가 아닌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두 메신저 다 쓰십니까? 예, 쓰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메신저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서버에 남아서 흔적이 남아서 비밀이 주고받은 통신 비밀이 유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에서 이 독일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누가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통신을 감청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대단한 내용도 아닌 게 사실 확인돼가지고 이준석 뒷담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걸 텔레그램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국민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의 메신저들의 통신 보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사실 저는 아까 음란물을 유포를 막는다든지 아까 N번방이라는 것도 텔레그램 통해서 유포된 겁니다. 결국 텔레그램 사업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검열들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의무로 부과되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의 통신 시장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 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적극 시정할 의사 있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서면 답변이 좀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자의 방송 언론 관련 이력 중에 가장 돋보이는 건 저는 지역 MBC 사장을 지낸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지역 MBC 사장으로서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몇 번 저희 위원회에 말씀하셔가지고 1위 했다, 2위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아마 수치적인 걸 얘기한 것일 테고요. 방통위가 혹시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고 지금도 금액은 45억 원 안팎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사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그 전 문재인 정부에 비해 가지고 지역발전 방송 발전위원회가 회의를 갖는 횟수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 논의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10차례 개최해서 20개의 안건밖에 심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전에 비해서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난 수치거든요. 저는 지역 MBC 사장 출신으로서 사실 예산도 아까 45억 정도 얘기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증액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지역의 소식들이 많이 죽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소신을 갖고 어떻게 지역 방송, 지역 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역 MBC 중에 보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어른 김장하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라든지 이런 것이 백상예술대상 상까지 받을 정도로 좋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흥하는 것에 규제만 아니라 그리고 이사진 선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흥까지 좀 책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 일하시게 되신다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대통령께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자주 변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남북 간 언론 교류입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가 혹시 가진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남북 언론 교류를 내세우셨다면 저희도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 철학을 이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에 통일부에서 위성이 아닌 일반 수신기를 이용해 가지고 북한 방송 조선중앙TV를 대한민국에 개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조선중앙TV를 대한민국에 개방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SBS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작 지원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방에 찬성하는 국민이 47%, 방송 전문가는 80%가 동의, 남북 문제 전문가는 84%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22년에 추진하다가 또 2023년에는 국민 정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런데 사실 아까 봤던 것처럼 국민 정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통위가 혹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은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이 그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좌파적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저의 성향과 상관없이 중립성,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부터 청문회를 하면서 저도 약간은 이제 좌파를 싫어하시는 경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파적 가치관에서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체제 우위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개방적이고 그리고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우파의 정신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북한의 실상을 공개한다고 하면은 고무 찬양이나 아니면 추종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이라는 창을 통해 가지고 실제 북한 체제의 그런 어떤 실상을 보여주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했었던 내용 중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과 중립을 계속 중요하다고 주장하시죠. 그리고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후보십니다. 방통위원장 후보로서의 역사관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평화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하셨죠.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 명백한 조롱입니다. 어떻게 그런 뻔뻔스러운 말을 그것도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담합니다. 전두환의 자국민 학살, 그 이후 이어진 탄압에 얼마나 많은 희생 영령과 유가족들이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청문회가 있기 전부터 저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자연인으로 썼던 글, 제가 직접 썼던 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자연인으로서 아는 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그 책임을 느낍니다.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별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본인 비판하는 글에는 왜 좋아요 안 누르십니까? 비판하는 글은 제가 보지 못하셨습니까? 비판하는 글도 있지만 좋아요를 누를 때도 있고 누르지 않을 때도 있고 답변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특별히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나요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모티콘을 누르는 것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질문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댓글팀 이슈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거기 만약에 금품이 오고 갔다면 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네네. 후보자도 아마도 이 본인이 여론 조작을 수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내에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해서 직원들의 이메일, 메신저 내용 들여다보고 사찰한 그것에 대해서 불법 책임 인정하셨죠? 인정받은 후보자. 네. 이제 그 사찰 자체가 노조 탄압을 위해서 돈을 주고 여론 조작까지 시켰다는 점 밝혀졌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트로이컷에 대해서 저희는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규정을 하고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사찰 프로그램이었다면 임원들한테도 그 프로그램을 설치했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컴퓨터에도 트로이컷이 깔려 있었고 아마 자료가 공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콩밥, 쥐튀김 그게 오늘의 식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 해서 방금 나눠주신 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콩밥을 먹은 걸 제가 알아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트라넷까지 해킹을 당하고 또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까지 유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설치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 의미가 결과적으로 없는 내용을 이렇게 들고 계셨어서 가지고 위키트리 알고 계시죠? 알고 고이 있습니다. 이용마 MBC 기자도 물론 알고 계시죠? 이용마 기자가 2013년과 2016년 각각 이진숙 후보자가 공인이 당시 위키트리 대표와 만나서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한 정황이 있었다고 이미 고백했다고 아까 이윤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MBC 경영진이 가상 계정을 만들어서 작업해달라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위키트리 언제 만났습니까? 2012년 법인카드 의혹이 터져 나올 때였죠. 후보자 그때 무슨 역할 하셨습니까? 2012년 초에는 홍보국장이었고 4월 이후부터는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최근 7월 17일에 공인이 위키트리 전 대표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양심 고백을 하셨는데 공 전 대표의 말씀은 이진숙 당시 본부장이 MBC 노조 파업에 대해 SNS에서 비방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라 중간에 해지했음. 무리한 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 계약을 해지했고 착수금도 반환했다고 밝혔음. 그리고 이용마 기자와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음. 자, 이진숙 후보자 묻겠습니다. 공은희 전 대표를 만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비스 계약을 맺은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MBC 노조를 비방해달라고 하면서 착수금 6천만 원 지불했고 일정 기간까지 매월 2천만 원 지급하겠다는 약속한 적 있습니까? 계약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 전 대표는 MBC 측이 노조 비방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아까 계약서 내용 다시 한번 이따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공 전 대표는 MBC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가계정 만들어 달라서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것은 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회사 경영진의 입장은 거의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경영진의 입장도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연구하러 갔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MBC는 2012년 5월 주식회사 소셜홀딩스 위키트리 지배사죠. 소셜홀딩스와 소셜미디어상에서 대응 전략, 실행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MBC 파업이 한창이던 2012년 4월, 5월께 법인카드 유용 등의 김재철 사장 비리 의혹이 잇따라 계속 여론에 나와 있었고 여론이 불리해지기 시작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온라인 여론 조작에 직접 나선 것 아닙니까? 여론 조작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2년 1월 말부터 보도국 기자들의 제작 거부를 시작으로 170일이라는 MBC 사상 네네, 알겠습니다. 파업 관련해서는 알고 있고요. 계속됐습니다. 서면 답변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언론 위기관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네. 쓰셨습니다. 여론 조작이 위기관리입니까? 여론 조작을 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의 입장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묻힐 뻔했던 여론 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정원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론 조작 관련자들이 중벌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 이용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직에 온라인 여론 조작 지시자가 가당키나 합니까? 저도 지금 이용기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실은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받고 의혹 털어낼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지금 계속 답변에서 공정과 중립을 외치던 후보자의 본질이 결국은 노조 탄압, 여론 조작,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극우 편향뿐이었다는 점을 고백한 꼴이 아닙니까?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범죄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수 후보자께 법인카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MBC에서 후보자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특별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입장 확인하셨죠? MBC 측에? 확인 못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이고요. 어제 법인카드 증빙 내역을 저희가 달라고 했는데 저나 저희 의원실의 방통이나 후보자 측에서 단 한 통의 문의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어제 제가 문제 제기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누구랑 왜 먹었는지 정도는 객관적 자료로 증빙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정아 의원님하고 제가 만났을 때 어느 식당에 모일 모시에 갔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국회에서 저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당시에 법인카드 사용 금지 항목에 상품권 등 황금성 자산 구입, 휴가, 휴일 등의 사용분, 1인 식사, 거주지 주변 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품권으로 2014년 7월 200만 원, 11월에도 200만 원 구매하신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렸던 집 근처 4분 거리 식당에서 1인분 식사 금액 12,000원짜리들 다수 있었습니다. 수행 기사가 먹었든지 수행 비서가 먹었든지 가족에게 주었든지 간에 아무튼 문제가 됩니다. 2017년 11월 15일 평일 수요일에도 13시 점심시간에 집 근처 4분 거리에서 12,000원 식사, 다음 날에도 1시 점심에 12,000원 식사, 계속해서 집 근처에서 12,000원 식사를 하십니다. 점심에 집 근처에서 혼자 밥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출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재택근무를 했습니까? 이거 외에도 사실 2,000원, 3,000원, 음식점에서 8,000원, 9,000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부여된 법인카드를 회사 내규와 회사 사규에 따라서 사용했습니다. 업무로 사용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그 똑같은 답변 계속 하시는데 지금 좀 아까 자료 보시면 개인적 유용 의혹이 있어 감사하려고 했는데 MBC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현 의원 질의에 대하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인지시켜 드립니다. 만약에 사적 사용 내용이 하나라도 있다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안 하신 이유는 사적 사용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에 주의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좀 아까 트로이컷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대하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트로이컷이 아무것도 아닌 프로그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다. 관련하여 2016년 대법원이 사찰 프로그램 설치한 MBC 정보 콘텐츠 실장은 벌금형을 확정했고 판결문에서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조정본부장 등은 공동 불법 행위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사 재판에서 이진숙, 김재철 등 당시 MBC 간부 4명에게 1,865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담당자에게 그런 사안이라고 반드시 얘기해달라고 왔습니다. MBC 뉴스를 안 본 지 몇 년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네, 언젠가요, 이게? 그 시점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죠. 본인이 좋아하는 언론사랑 인터뷰한 내용인데. 좋아하는 언론사랑 인터뷰한 거라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2021년 월간 조선하고 인터뷰한 거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MBC 보셨나요? 최근에 보시나요? 최근에는 특히 많이 봤습니다. 네. 편향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정하지 않은 언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알겠고요.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가 특정 후보와 관련된 특혜를 주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얘기죠? 이게 누구 얘기인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세요? 오늘 하신 얘기예요. 오늘 여당 의원이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2012년으로 시계를 돌려볼게요. 이진숙 내정자가 박근혜 후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또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됩니까?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여론전 공작 계약서 입수, 언론인으로서 양심을 포기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요.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돼 있는데 아닌가요? 계약서에? 그런 적 대선에 없습니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2012년도에 하신 거죠? 예. 댓글단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조심하셔야 않습니다. 돼요, 지금부터. 이거는 이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얘기한 내용이 인터뷰에 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요. 이거 혹시 어저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며칠 전부터 말씀하셨던 좌파 언론이 5개 언론사가 기획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 혹시 보셨나요? 한두 번 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보도하고 있었어요. 보도 날짜가 2012년 3월 29일에도 있었고요. 10년 전에, 12년 전에. 트위터에서 이진숙 홍보국장 비판한 기사 있다 징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계약한 거잖아요. 170일 파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MBC가 망할 것 같아서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망할 것 같아서. 망할 망할 걸 것 예견하신 거예요. 망할 것 파업 때문에. 같아서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일반 회사라면 170일 파업을 하면 근데 문을 닫을 후보자님, 수도 있었을 이거 것이다. 계약할 때 며칠째 계약했어요? 이 계약이 며칠 파업이 며칠 중일 때 계약하신 건가요? 170일 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이걸 지금 계약하셨다고 하는데 이 계약 당시에 몇 월 달이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법인카드가 유출되고 난 다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야당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원만한 위원회의 청문회가 안 되면 질서 유지가 진행될 수 있어요. 다시 기억 소환하세요. 자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잠깐만 시간 좀 중지해 주시고요. 저기 뒤에 배석하시고 계신 김성환 과장 오늘 보도된 거 좀 갖다 주세요. 오늘 보도된 내용 후보자 갖고 있습니까?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자료에 의존하세요. 아까처럼 그 땅콩 뭐 저기 이런 거는 들고 오시면서 이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까? 아니 시점을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시점을 왜 기억을 못합니까? 본인이 계약 당사자면서 돈이 한두 푼 들어갔습니까? 많은 계약을 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시점을 공작을 했길래 이 중요한 트로이컷 다음에 했던 거를 몇 월 달에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면 당연히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죠. 정말 뻔뻔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오시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요.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으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몇 월 달입니까? 시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 170일은 몇 월 달입니까? 파업이 몇 월 달부터 시작했습니까? 1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럼 170일이 언제입니까? 7월 말경에 끝났습니다. 그럼 4월 달에 계약했습니까?
120일째 됐는데요. 계약한 게. 근데 170일 때문에 지금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서 우리 이윤기 의원 얘기할 때 170일 동안 파업이 진행돼서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속기록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번복되고 내용이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시발단이 운영된 건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까? 당시 직책이 뭡니까? 내정자 직책이요. 2012년 4월까지는 홍보국장이었고 4월 이후에는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기획홍보본부장이죠. 그러면 시발단이 있었다는 계획된 국정원에서 또는 박근혜 진영 쪽에서 계획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알고 있는지 없는지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국정원에 의한 국정 개입은 알고 있습니까? 댓글 공작은? 그것도 모릅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은 알고 있죠. 그때 원장이 누군지는 기억하십니까? 원세훈 국장 때, 그렇죠. 국정원장 때는 그 다음에 후보가 10월 8일 날 최필림 만난 거는 기억하시죠? 네, 예. 정수장학회 주식 매각 예, 즉 민영화. 그래서 이게 보면 착착 그 해가 대선 있던 해잖아요. 대선 공작의 그 중심축에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내정자입니다. 트로이 컷, 그 다음에 공훈이 분하고 지금 계약했던 내용도 댓글단이고요. 그 다음에 MBC 민영화 작업도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선 기자가 공작에 가담한 거고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30초 동안. 아닌 걸 입증해 보세요. 김 의원께서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그 증거를 김 의원께서 제시를 하셔야 되고 트로이 컷, 그 다음에 공훈이와의 계약, 그 다음에 MBC 정수장학회 그게- 매각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대선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특정 시기에 특혜를 주면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특정 2012년 대선이 있었던 해고요. 1월 달부터 파업이 있었는데 파업이 100여일 만에 170일 동안 일어나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계약을 했던 거고요. 체결했던 거고 10월 달에는 MBC 민영화를 시도했어요. 방문진과 상의도 없이 소수가 의해서. 정수장학회가 본인들의 자, 그래서 공영방송을 통해서 대선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그 대가로 워싱턴 지사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2013년도에. 그리고 MBC 사장으로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또 그만두고 대전 MBC에 가서 카드를 유용해도 막 써도 보호가 됐던 거예요. 이진숙 내정자는. 그리고 그러고 나서 2020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몸, 말, 돈이라고 몸은 행사장에 나가고 돈은 유튜브에 제공해주고 말을 통해서 공격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올려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연인이었을 때 극우적인 사상과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12.12 쿠데타를 옹호하고 5.16 쿠데타를 옹호하고 박정희는 영웅이고 5.16은 이태원은 세월호는 극단적 발언을 해서 그것으로 유명세를 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을 공작을 통해서 후배들을 해고하고 그 대가로 단물, 꿀물을 빨아먹은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신 내정자란 말입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납니까? 공작에 가담한 게 기억이 안 납니까? 심지어 본인만 피해갔어요. 무슨 재주가 얼마나 출중한지. 그것도 미국으로. 갔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들어와서 서울 MBC 사장으로 공모를 했어요. 거기서 떨어지고 대전 MBC로 갔어요. 보통은 카드를 2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쓰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진숙 후보자님은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을 막 써요. 무슨 재주가 있는지 저희가 입증해 낼 텐데요. 이런 얘기가 공작이 아니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 협의에 따라 2024년 7월 25일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청하는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 7월 25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네, 지금 그 내정자께서 본인이 했던 2012년 4월달에 했던 계약 관련 내용을 기억을 못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뒤에 서 있는 방통위 직원들도 요지부동이고 해서 그 자료를 후보자에게 좀 전달해줘서 아까 얘기했던 대선 공작에 가담하는 행위에 본인은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계약 안에는 그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대선과 관련해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본인에게 얘기해주고 확인하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죠. 이건 뭐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김현 위원님, 예, 자료 주십시오. 이거 오늘 보도된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이거 복사해서 전달해 드리시고요. 네. 예, 간사실에서 복사해서 후보자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그 부분을 적시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예,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포항 남구 울릉의 질의하십시오. 예, 포항 남구 울릉의 이상입니다. 이진수 후보자님 대선 공작 가담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질문을 했다. 저도 궁금해서 가담하셨나 싶어서 너무 큰 얘기라서. 예. 이 소셜 미디어 건이 지금 계속 오늘 오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셜 미디어 자체가 여론 조성 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어제 이준수 후보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죠.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익이 최대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영과 파업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파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회사 운영이 마비 직전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경영진의 입장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파업의 입장이었습니까? 경영진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영에 의해서 파업에 대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가 여론 조성에 의한 것인데 이게 정당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1,000명 안팎의 인원들이 빠져나가서 업무가 마비가 되고 중단이 됐기 때문에 거의 회사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1,000명 가까운 안팎의 인원들이 나가서 MBC 경영진을 비난하고 말 그대로 MBC에 대해서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네. 위기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소셜 미디어 허브를 만들면서 계약하면서 노조 입장과 경영진 입장을 홍보해 달라. 다른 쪽에서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형태의 공작적 음모로 이야기를 하는 시각이 있는데 일단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바깥으로 알려지는 여론의 형태가 최소한 균등하게 알려져야 될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도 기업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계약은 수시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가 회사의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른 여론 전략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MBC가 공영방송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배구조에 의하면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경영진의 활동으로서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PPT 올려주시죠.
자, 우리 이진숙 후보자도 이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저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탄핵된 또 탄핵이 진행되었거나 탄핵된 인사들의 명단입니다. 한 16명 정도가 되죠. 2년 동안 저 정도 됐으니까 가히 소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탄핵 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이진숙 후보자도 저 명단에 또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최영두 간사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제가 PPT로 띄우는 것은 앞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띄워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려로 해서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해 드렸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예. 예. 이게 5항에는 위원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직무 대행이 과연 탄핵의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탄핵은 말이죠. 사유가 명백해야 되죠. 그죠?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탄핵은 가장 극단적인 공무원들 경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적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민주적 사회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소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 이야기하는 것은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권 분립에 대해서 뭐 현재 위치야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뭐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헌법에 대한 명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러한 탄핵이 발의가 현실적으로 된 경우에 그 가정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행정부의 권력 자체를 형이화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은 어느 개인과 특정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이죠. 그래서 행정의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점이고 탄핵과 임명에 대한 절차가 계속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행정부, 즉 법치적 관건 속에 있는 그 테두리 속에 있는 행정의 형용화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도 위배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에 대해서 탄핵 논의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심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중한 업무들이 당면에 있습니다. 우선 뭐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통신 부문에 있어서도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법부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게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오늘 청문회만 보더라도 이미 뭐 답을 다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막히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고압적이고 뭐 이런 태도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공직자 후보의 입장입니다. 이거 다 견뎌내셔야 되는 것이고 잘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네. 의무입니다. 이 외풍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제가 농반 진반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명단에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PPT 하나 더 보여주시죠. 이런 2인 독임제 형태의 결정은 다 위법한 형태이고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감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 자, 이 뭐
탄핵이란 말을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소상하게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가히 탄핵 정국이다 이야기해도 손상도 없고요. 저 정도의 숫자 같으면은 저도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정말 이거 소위 이야기하는 발목 잡기가 아닐지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대로요. 작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보내기 바란다. 그때부터 이미 제3의 이동관 탄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참 걱정이 되는데 지금 방통위 과제 산책하죠.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방통위의 과제들. 과제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이 가장 시급한 일정으로 나와 있고요.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구글 인앱 결제 관련도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이게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은 바람에 의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이 되면 이런 시급한 현안들, 망 사용료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신 분야에 있어서 방송 분야에 있어서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게 국회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 후보자의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방통위원장들 계속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잔혹사입니다. 올라오면은 탄핵이고 올라오면 탄핵입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언론에서 접한 것은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하나 MBC를 지킨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방송을 지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모르겠고 임기가 닥친 공영방송의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반복해서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민 누구도 중립적이라고 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의 질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시려면 여야 모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립적이지 않은 답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야당 위원들께서 거듭 지적을 제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중립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자, 다음으로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어제 하루 종일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를 저토록 변질시킨 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후보자는 어제 하루 종일 자정이 넘도록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 노조에 대한 증오, 약자에 대한 조롱으로 일관했습니다. 후보자는 평기자였을 때 약소국 민중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서 MBC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맨 앞장에 서서 결기 있게 투쟁한 기자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MBC 노조를 지키려고 단식 투쟁까지 불사했던 후보자가 돌연 노조를 비난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흉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 사유와 그 시기가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돌이켜보니 14년 전 2010년 3월이 전환점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잘 아시겠죠?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으로 내려꽂은 김재철 사장이 당시 워싱턴 특파원에서 돌아와서 부장 보직도 못 받고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던 이진숙 후보자를 홍보국장으로 전격 발탁하고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김재철 씨와 한 팀이 돼서 후배 기자들 마이크를 빼앗고 PD들의 프로그램을 빼앗고 그리고 기자들을 해직시키고 그리고 노조를 파괴하는 그 선봉에서 눈부신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진숙은 언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진숙은 언론의 파괴자였습니다. 그 공로로 이어서 다른 기자들은 한 번 가기도 힘든 불가능한 워싱턴에 두 번째로 지사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보도본부장으로 또 영전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MBC 들어와서 마지막 최고봉 서울 MBC 사장 자리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최초의 좌절입니다. 그리고 대전 MBC 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1년에 100번 넘게 서울 출장을 옵니다. 법카를 흥청망청 씁니다. 그 이유를 본인은 광고주를 만나서 광고를 따고 업체 협찬을 받으려고 영업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MBC 내부의 핵심 간부로부터 장문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후보자가 얘기한 것은 다 거짓이라고. 후보자가 광고주와 만나 광고를 땄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광고 딴 것 있으면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얘기해보라고. 그리고 업체 협찬 받은 것 3년간 2건 있었다고. 8.15 음악회, 코이카 무슨 전시회 등. 이 간부는 후보자가 서울에 와서 집중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사들이었다고. 여권 이사 6명이었다고. 고영주 이사장, 김문환 이사장, 차기환 이사, 박천일 이사, 김광동 이사 잘 알 겁니다. 이분들은 MBC 주식 70%를 갖고 있는 박문진의 핵심 인사들로서 MBC의 감독권,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청탁, 로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이 제보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주 갔던 서울 강남 청담동 오마카세 일식당도 얘기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 이상의 것도 전달했다는 것을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의 변신의 배경과 이유는 그 원동력은 결국 권력욕, 출세욕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출세욕과 권력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와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링컨 어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주어봐라. 시험해 보기에는 방통위원장의 권력을 이진숙 후보자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너무 위험합니다.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한국 극우의 공통된 특징은 모조리 다 갖추었습니다. 5.18을 폭도라고 폄하하는 글에 공감을 표시하고 세월호를 폄하하고 이태원 참사 기획서를 흘리고 상대방에 대해 딱지를 붙이고. 자, 1980년 한국 언론은 군부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MBC는 장악됐습니다. 이제 MBC 내부자 출신 이진숙에 의해 장악될 운명입니다. MBC 구성원들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진숙이 임명되는 순간 박문진 이사를 갈아치울 것이고. 딱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MBC 사장 바꿀 생각입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MBC 사장 선임과 관련이 그 대답 없습니다.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본인 이진숙 A, 바그다드 종군 기자로서의 명예, 그것을 사랑한다면 방통위원장 자리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언론의 파괴자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괴벨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괴벨스를 눈앞에 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정아 의원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5.18 폭도 선동 거기에 공감을 표시한 데 대해 답변이 손가락 운동을 조심하겠다. 이것은 황정아 의원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 모욕을 넘어 이 위원회를 모욕한 것이고 5.18 희생자 광주 시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당장 취소하십시오. 취소하겠습니까? 정 위원님, 취소하겠습니까? 저는 5.18에 저기요, 대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취소할 조롱한 적 용의가 있어요? 없습니다. 정동영 의장님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후보자 정동영 선배님이 뭡니까? 아,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동영 위원님이라고 의원님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잠시 착오했습니다. 아니 선배님 여기 그런 자리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예, 저기 다시 하십시오. 다시. 5.18 희생자들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손가락 운동이 뭡니까? 손가락 운동을 조심한다. 5.18 희생의 무게가 손가락 운동만큼의 무게입니까? 그 내용하고 좋아요 표시한 것하고는 전혀 아무리 상관없습니다. 강변해도 손가락 운동이라는 말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취소하십시오.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취소하고 사과드립니다. 또 하나, 이용마 기자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어제 김재철 씨가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술로 사죄한 것이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조문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용마 기자를 해고할 때 박성재, 최승호 6명의 기자 PD를 해고했습니다. 그때 김재철 씨와 한 팀이었습니다. 책임감을,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 자리에서 이용마 우리 후배 기자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십시오. 정 의원님, 그 징계가 이용마 있었던 기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할 생각이 죽음에 없습니까?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안타까워요? 사람의 목숨이 이진숙 후보자가 후배 기자들, PD들을 해고하는데 한 팀이 돼서 선봉에 서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관여해놓고 안타깝다고? 사규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졌고 최승호 사장 때도 많은 김재철 사람이 씨는 어제 해고가 사죄한다고 됐습니다. 입술로라도 사죄했어요. 죄송스럽지만, 그런 생각도 없습니까?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본인은 사죄할 생각이 없어요? 후배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입니다.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김우영 정말 의원님, 유감스럽습니다. 네 답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